안녕하세요. 똥떡쌤입니다. 똥떡 수업 첫 번째 시간 아주 설레네요. 첫 번째 수업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중학교 도덕책을 쓸 때 가장 먼저 쓰는 내용은 이 내용이네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뭐죠? 돈. 이게 아닌데. 돈. 돈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답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게 중학교 도덕 시간에 주관식으로 우리 똥 감독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돈이다 라고 쓰면 틀려요. 그런데 제가 똥 감독이랑 이렇게 형 동생 하는 관계인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교과서와 현실 사회, 학교와 현실 사회는 이 갭이 있죠. 이 도덕책 첫 번째 그림이 나오는데요.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막 이렇게 뭘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물어보죠. 이 밝은 대낮에 뭐 하는 거야? 뭘 찾니? 라고 했더니 깜깜한 세상에 사람다운 사람을 찾고 싶다라고 합니다. 디오게네스는 멀쩡한 대낮에 왜 깜깜하다고 했을까? 자, 자기가 바라보는데 뭐 사람 같은 사람을 찾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 깜깜하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뭘 찾으려고 하는데 안 보이면 깜깜한 세상이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도 깜깜한 세상이 아닐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 도덕책에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고 나오죠. 근데 우리 똥 감독이 이야기한 대로 사람답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 어떤 친구들은 비트코인이 이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세상에 사람답게 살기 어렵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우리 직장생활 초년생들 회사 가면 뭐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뭐 회사에 사람들 많죠? 사람 같은 사람 많으세요? 아니 우리 부장님, 뭐 대표님, 과장님, 차장님 제가 또 여쭤볼게요. 우리 밑에 직원들 보면 사람 같은 사람 보이시나요? Oh my God. 우리는 요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지 않나 싶습니다. 참 세상이 깜깜하네요. 똥 감독, 나도 누가 나보고 사람답게 살라라고 하면 이게 참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나 궁금한데 똥 감독이 볼 때 나는 사람답게 살고 있나? 뭔 소리야.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 말을 들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이유로 당신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람다운 것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의 타이틀 서울대학교의 교수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인지 참 궁금하네요.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교수회의를 하면 다 사람다운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요? 많다고 해야 되겠죠. 똥감독 좀 많다고 해야 되겠지. 내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하면 좀 안 될 거 아니야. 이 중학교 도덕교과서의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피터 모린이라는 사람이 쓴 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이런 시가 있네요. 뺏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똥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네. 뭐 하고 싶? 그럼 거기서 자꾸 이야기하지 마. 일로 한번 나와 볼까요? 한번 와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똥 감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요? 저기 여기에서 보면 피터 모린의 얘기 중에 이제 뺏는 거 금방 얘기하신 뺏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그렇지. 뺏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뺏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건 어떤 얘기, 어떤 느낌인 줄은 알겠는데 과연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뺏는 것이 주는 것만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똥떡 쌤이 너무 저기 예?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요거만 예? 여기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각이 좀 좁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상을 잘 모른다 나는. 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난 사실은 좀 잘 모르기는 몰라. 그러니까 뭐 학교에 계시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조금 들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사회생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해봤잖아요. 해보면 그냥 차라리 뺏는 게 낫다. 욕을 먹을지언정 뺏는 게 낫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교에서는 가르칠 때 뺏지 말고 사람들을 위해서 좀 주면서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까 인생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뭐 저는 얼마 안 살았지만 그래도 예, 가져오는 게 나는 더 낫다. 그러니까 다른 뭐 좋은 말도 있는데 그 중에 요거는 뺏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하면 사회생활 못할 것 같아요. 사회생활 못한다. 뺏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내가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위, 내가 가지고 싶은 지위나 어떤 뭐 재화라고 하든 이렇게 뭐 돈이라든지 물질이 한정되어 있는데 경쟁자들이 너무 많으면 내가 빨리 선착순이라도 내가 먼저 가서 가져와야 된다. 그렇죠. 이제 먼저 이제 가져와야 내가 뭐 다음 일을 도모를 하든 뭘 하든 그렇죠. 그래 내가 돈이 있어야지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 누가 그걸 말하더라고. 무슨 아니 우리 똥떡 서포터즈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다 사람답게 살고 싶지 근데 돈이 있어야지 사람다운 노릇이야지. 부모님이 아프거나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으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말 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생활이 좀 돼야 누구를 뭐 돕든 뭐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가 힘든데 이제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뭐 본인이 힘들지만 이제 베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든데 인정 그거는 나도 뭔가 이게 좀 똥감독한테 뭐 선물도 하고 싶고 우리 엄공주 엄왕자 있는데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은데 때로는 이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마음만 있을 때가 있어. 주고 싶어도 뭔가 물질적인 내가 가진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기는 우리 똥감독 이야기가 맞기는 맞다기보다 어느 정도 난 인정은 돼. 이게 살다 보면 이 세상이 경쟁 사회인데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 뭐 베푸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근데 참나 인정은 돼. 나 사실은 이게 아닌 말이에요. 나도 어떤 지위가 있으면 내가 그거 가지고 싶어. 경쟁자들이 있고. 근데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뭐 영재 교육을 받는다, 학원을 간다,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취직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살다 보니까 짐승처럼 먹이가 있으면 내가 가서 먼저 먹고 뺏어오고 막 이런 거 있으니까 이 피터 모린이라는 사람이 좀 적당히 가지고 적당히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서로 나누자 뭐 이런 말이 아닐까? 뭐 저도 이제 하면서 뭐 제가 뭐 잘하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시세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남 뒤에 가서 뒷담화 까고 저 사람 내려가지고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다 뺏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돈을 뺏는 건 아니지만 뭘 해서 뺏어서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생에서도 뭐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서 보면서 저 사람 더 가지면 내가 괜히 부러우니까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혹시 잘 나가면 뭐 그렇죠. 그런 게 좀 있겠네. 있죠. 이제 그런 것이 일단 뺏어가는 거다. 그렇죠. 경제. 사실은 뺏긴다는 느낌 받고 기분 좋은 사람 없죠. 그 말을 하나 더 해도 되나? 하시고. 고마워. 그래도 우리 똥 감독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했네요. 아무튼 뺏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고 하는데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제로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더 제로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가지고 나면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빼앗기는 것.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할 때 이 세상은
제로가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더 가지면 누군가는 빼앗기게 된다. 이런 마음이 어쩌면 이 사회를 더 힘들게 경쟁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 똥떡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똥떡 서포터즈님들도 계시고 한데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사는 게 바쁘고 참 힘들고 그렇게 어렵다고 하네요. 저도 때로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 그것이 어쩌면 이 경쟁으로 가득 찬 그리고 돈을 중시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누군가는 잘 살지만 잘 사는 사람도 힘들고 못 사는 사람도 힘들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중산층도 힘든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두 번째로 내용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똥 감독이 아주 이거 비판적인 날카로운 질문을 했네요.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스리는 사람인가 봉사하는 사람인가? 투표하기 전에 선거 기간에는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죠. 왜 이 중학교 도덕 교과서를 국회의사당에다가 이렇게 한 300부 이렇게 쌓아놓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투표를 할 때 사람다운 사람 뽑는 그런 투표 참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여러분, 저도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성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열린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우리 똥 감독도 모르고 사실은 저도 때로는 나는 누구지? 맞아 내가 진짜 누구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서울대 교수면 이제 내 삶의 목적을 다한가 10년쯤 전에? 그럼 나는 이제 목적이 없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Who am I? And what do I want? 이게 우리 이 중학교 도덕 교과서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는 참 쉽게 써놨어요. 근데 우리 똥 감독이 이야기한 것처럼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고 느끼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도덕 교사였고 윤리교육과 교수인 저도 참 도덕이 어렵습니다. 세상에 수학이 가장 쉬웠어요. 이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있지만 세상에 도덕이 가장 쉬웠어요.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다 해야지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이 책에는 도덕성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먼저 사람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짐승 같은 놈, 야 인간이냐, 인간아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참 내 주위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많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중학교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중학생들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인 남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똥떡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중학교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번씩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